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청소 카트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엘리시안 그룹 본사 건물의 로비는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방금 막 일을 시작한 신입 청소부 김민서라는 이름의 고아라는 묵묵히 자신의 카트를 밀며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응시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 인간과도 같았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거대한 제국의 중요한 부품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청소부는 배경의 일부일 뿐 결코 상호작용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라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임무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가장 진솔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남편이자 이 제국의 황제인 강민준과의 약속이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이 있는 35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안쪽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스커트 정장을 입은 여자 전략기획팀의 박서연 팀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지만 그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이 복도를 닫고 있던 아라의 존재를 그제야 인지했다. 박서연은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아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바닥에 붙은 껌딱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보란듯이 기울였다. 뜨거운 커피가 아라가 방금 닦아놓은 새하얀 바닥 위로 쏟아졌다. 고의적인 행동이었지만 박서연의 입에서는 사과의 말 대신 차가운 명령이 흘러나왔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뭐해요? 당장 치우지 않고. 아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카트에서 걸레를 꺼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 얼룩을 닦아내면서 그녀는 박서연의 값비싼 구두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굴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작은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약한 자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유형. 이런 인간이 엘리시안의 핵심 부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박서연은 아라가 묵묵히 바닥을 닦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몇몇 팀원들이 아라를 보며 킥킥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라는 커피 얼룩을 완벽하게 지워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순종적인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한 그 눈은 사냥을 시작한 포식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라는 더욱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가 휴지통을 비우기 위해 다가가면 직원들은 보란듯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창문을 닦을 때는 일부러 손자국을 냈다. 그들은 박서연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그녀를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용 인형으로 취급했다. 그들 모두가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고 어떤 이들은 박서연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아라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며 각 개인의 성향과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박서연의 오른팔처럼 행동하는 과장 그녀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대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있는 신입사원까지. 전략기획팀은 박서연이라는 여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작은 왕국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왕국은 겉보기와는 달리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 부패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의 시선은 특히 창가 자리에 앉은 한 젊은 남자에게 머물렀다. 이름은 이진수가 입사한 신입사원인 듯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아라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돕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박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는 볼 수 있었다.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압박감과 박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미세하게 굳어지는 그의 표정을. 그는 분명 중요한 관찰 대상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서연은 또다시 아라를 호출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사무실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공간이었다. 박서연은 가죽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턱짓으로 바닥에 아주 작은 얼룩을 가리켰다. 이게 뭐지? 김민서 씨 청소를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눈이 안 보이는 건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월급 받을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아침의 커피 얼룩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아라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아라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릎을 꿇고 얼룩을 닦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남편 강민준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라야. 당신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 하지만 아라는 알고 있었다. 이 정도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 터지고 있었다. 얼룩을 다 닦고 일어서자 박서연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찼다. 됐으니까 이제 나가봐요. 그리고 앞으로 내 사무실은 하루에 5번씩 와서 확인하도록.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이면 그날로 해고인 줄 알아요.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아라는 그저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고 조용히 대답한 뒤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박소연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사무실을 나온 아라는 탕비실로 향했다. 그곳은 직원들의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 수집 장소였다. 아니나 다를까 박소연의 팀원 2명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아라가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너무하지 않아? 박 팀장 오늘따라 왜 저렇게 예민하대? 신입 프로젝트 기획안 때문에 그런가? 말도 마. 이진수가 밤새 만든 기획안을 아침에 보더니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잖아. 그러고는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아라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박서연의 스트레스 신입사원 이진수의 침울한 표정, 그리고 사라진 기획안. 박서연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을 넘어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비열한 상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진수는 희생양이었고 자신과 같은 청소부는 그저 그녀의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쓰레기통에 불과했다. 아라는 조용히 탕비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거대한 빌딩이 서서히 침묵에 잠길 때 아라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무실 곳곳을 청소하며 버려진 서류 조각들을 수집하고 컴퓨터 화면에 잠시 떠올랐다 사라지는 문서의 제목들을 기억했다. 그녀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은 이런 환경에서 최적의 무기가 되어주었다. 박서연의 사무실 휴지통은 정보의 보고였다. 구겨진 메모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다른 부서의 프로젝트 계획서 초안도 발견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다른 팀의 정보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라는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증거들을 촬영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박서연의 목을 겨눌 비수가 될 터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뱀을 잡으려면 풀숲 전체를 불태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깊은 밤 모든 청소를 마친 아라는 35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유리에 비친 것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 깊숙이 뿌리내린 독초를 발견했고 이제 그것을 뿌리째 뽑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그림자 속 여인의 방역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박서연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충동적인 화풀이가 아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는 아라의 자존감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다. 그녀는 아라를 일부러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른 뒤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지적하며 수치심을 주었고 다른 청소구역의 일을 떠넘겨 그녀가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략기획 팀원들은 박서연의 암묵적인 지시 아래 더욱 대담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상을 일부러 어지럽히고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불평을 터뜨렸고 심지어는 그녀의 청소 카트에 몰래 쓰레기를 더 집어넣는 유치한 장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아라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기계적인 움직임은 그들에게 그녀가 감정이 없는 존재 함부로 다뤄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아라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은 어느 화요일 오후에 터졌다. 그날따라 전략기획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중요한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박서연은 아침부터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팀원들을 몰아붙였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몇 번이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라는 복도를 닦으며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위기에 몰린 짐승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오후 3시경 상무이사실에서 호출을 받고 돌아온 박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았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아라가 막 그녀의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 문이 벌컥 열리며 박서연이 뛰쳐나왔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들이 공중으로 날아다녔고 그녀의 입에서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없어졌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프로젝트 최종본 인쇄물이 사라졌다고. 그녀의 외침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팀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서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복도에 서 있는 아라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한 희생양을 찾았다는 듯이. 그녀는 아르게 성큼성큼 다가가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너 네가 그랬지. 아까 내 사무실 청소하러 들어왔었잖아. 내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네가 버렸지. 말해. 박서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아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휴지통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박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네가 아니면 이 서류가 발이 달려서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상황은 순식간에 커졌다. 박서연은 즉시 보안팀과 총무부에 연락했다. 잠시 후 딱딱한 표정의 보안팀장과 총무부장이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서연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저 청소부가 얼마나 의심스러운지를 열변을 토했다. 그녀의 영인은 너무나도 실감나서 몇몇 팀원들은
정말로 아라가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진수만이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아라는 결국 보안팀장과 함께 작은 회의실로 연행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보안팀장은 CCTV 기록부터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아라를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가장한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총무부장은 박서연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김민서 씨,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까? 혹시 실수로라도 서류를 버리지는 않았나요? 아라는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서류를 만진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총무부장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박서연이 만들어낸 사라진 서류라는 존재 때문에 프로젝트의 차질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박서연은 이 소동을 빌미로 상부에 보고하여 마감 시한을 연장받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덮었고 모든 책임을 아에게 떠넘겼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해고는 면했지만 아라는 총무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주의 태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문제인물로 낙인 찍혔다. 다른 층의 직원들까지 그녀를 보며 손가락질했다. 이것이 박서연이 원했던 결과였다.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날 저녁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청소하며 아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서연의 행동은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인물이 핵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한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남편 강민준이 왜 자신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는지 이제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물이 잔에 가득 차 넘쳐 흘렀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청소를 마친 후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두 번째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것은 남편과 연락하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계획 변경, 관찰 종료 사냥, 시작.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녀는 폰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그녀가 정할 것이었다. 박서연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터였다. 사냥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부터 김민서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목적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의 얼룩이나 창문의 먼지를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방향, 그리고 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귀는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탕비실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와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한숨까지 포착했다. 그녀의 주된 사냥터는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쓰레기통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사무실은 그녀만의 무대였다.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비웠던 휴지통들이 이제는 비밀이 가득한 보물 상자가 되었다. 그녀는 구겨진 메모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펴서 내용을 확인하고 파쇄기에 들어갔다가 미처 다 갈리지 않은 서류 조각들을 세심하게 맞춰보았다. 그 속에는 박서연의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간의 수집 끝에 그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박서연은 유독 특정 외부 컨설팅 업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자주 파기했다. VNC 컨설팅이라는 이름이었다. 메모지에는 그 업체의 이름과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추가 지급, 긴급 처리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일반적인 업무 절차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아라는 그 업체의 이름을 자신의 두 번째 스마트폰에 조용히 기록해 두었다. 그녀의 또 다른 관찰 대상은 단연 이진수였다. 지난번 사라진 서류 소동 이후 그는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라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억압된 분노와 좌절감의 불꽃이었다. 그는 박서연에게 공공연히 반항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보지 않을 때면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쏘아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라는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진수가 몇몇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있었다. Z세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플랫폼 연계 방안이었다. 그의 설명에는 열정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동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박서연이 그의 발표를 듣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진수 씨, 아직도 학교 과제하는 줄 아나. 이런 아마추어 같은 생각으로 누굴 설득하겠다는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이진수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그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짓밟혔다. 아라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걸레질을 계속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일주일 뒤에 현실이 되었다. 아라가 임원 전용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박서연이 바로 그곳에서 경영진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Z세대 공략을 위한 차세대 마케팅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이진수가 발표했던 아이디어와 흡사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몇몇 전문 용어와 세련된 디자인이 추가되었을 뿐 핵심 골격은 명백히 이진수의 것이었다. 박서연은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상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이어나갔고 경영진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구석에서 배석하고 있던 이진수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라는 분노보다 차가운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다. 박서연의 부패는 단순한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이라는 것을. 그녀는 부하 직원의 재능을 착취하여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UPNC 컨설팅과의 의심스러운 거래, 그리고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 탈취.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부정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마도 탈취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예산을 부풀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아라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다. 그녀의 목표는 박서연의 개인 컴퓨터였다. 모두가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서연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아래게 잠긴 문은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 숨겨두었던 작은 도구들을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해체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조용한 클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박서연의 컴퓨터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이 또한 아라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 박서연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어깨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동체 시력과 기억력은
그 짧은 순간에 손가락 움직임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아라는 숨겨두었던 소형 USB를 연결하고 박서연의 컴퓨터에서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찾아 복사하기 시작했다. VNC 컨설팅 관련 계약서 예산 보고서, 그리고 이진수의 아이디어가 담긴 초기 기획안 파일까지. 파일이 복사되는 짧은 시간 동안 아라는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강민준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박서연은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라는 차가운 시선으로 사진을 응시했다. 당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남자가 당신이 벌레처럼 취급하는 이 청소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모든 파일을 복사한 아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박서연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칼을 뽑을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 그녀의 범죄를 입증할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절망에 빠진 젊은 사자 이진수에게로 향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판을 짜는 것이다. 고아라는 이진수에게 접근할 최적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며칠을 더 인내하며 관찰했다. 그녀는 박서연이 매주 금요일 저녁 주말을 앞두고 가장 예민해지며 부하 직원들에게 무리한 업무를 떠넘긴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그녀는 이진수에게는 일부러 모욕감을 주기 위한 허드레시를 시키곤 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디데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박서연은 이진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잠시 후 나온 이진수의 손에는 지난 분기 전체의 지출, 증빙 서류철 수십 권이 들려 있었다. 박서연은 사무실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대리 이번 주말까지 이 서류들 전부 재분류해서 보고서 올려. 영수증 하나라도 빠뜨리면 알아서 하고. 그것은 누가 봐도 주말을 통째로 반납하라는 사악한 명령이었다. 이진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서류 정리를 시작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박서연은 퇴근하기 직전 보란듯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대형 화분을 복도 한가운데에 엎질렀다. 흙과 깨진 화분 조각들이 복도 전체에 흩어졌다. 그녀는 아라를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다. 어머, 또 손이 미끄러졌네. 김민서 씨, 이거 오늘 안에 다 치우고 퇴근해요. 내일 아침에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사라졌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힌 이진수와 엉망이 된 복도를 치워야 하는 아라, 단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아라가 계획했던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는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하지만 아주 세심하게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빗자루질 소리와 쓰레받기에 흙이 담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아라는 청소를 거의 마쳤다. 그녀는 물걸레로 마지막 흔적까지 닦아낸 뒤 조용히 이진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수북한 서류 더미 속에서 기계처럼 영수증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붉어진 눈시울이 그의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라는 그의 책상 옆에 멈춰 서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놀란 이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가득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왜 자신에게? 아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많이 힘드시죠?
나지막한 그녀의 목소리는 꾸밈이 없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이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회사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런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박소연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을 무능한 패배자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청소부가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잠겨 있었다. 그는 캔커피를 어색하게 받아 들었다. 아라는 그의 옆빈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다그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듯 조용히 기다렸다. 그 침묵 속에서 이진수의 무너진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업무가 힘들다는 식의 피상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아라가 진심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자 그는 결국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힘든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 아이디어를 통째로 훔쳐가서는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하고 제가 밤새 만든 기획안은 쓰레기 취급하면서 그러고는 저를 이런 하찮은 일이나 시키고 저는 여기에 제 꿈을 펼치러 온 거지 박 팀장님의 노예가 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아라는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이진수 씨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날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것 저도 들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박 팀장님은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시기하는 거겠죠. 그녀의 말은 이진수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 이진수는 놀란 눈으로 아라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통찰력이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오래 일하다 보면 많은 것이 보여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진수 씨는 진짜예요. 그리고 진짜는 언젠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썩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요. 그 순간 이진수는 결심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될지도 모른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춰 아렉에 말했다. 사실 증거가 있어요. 박 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증거요. 제가 처음 작성했던 기획안 원본 파일과 그걸 박 팀장님께 이메일로 보냈던 기록이 제 개인 클라우드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VNC 컨설팅이라는 회사와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정황도 포착했어요. 드디어 그가 미끼를 물었다. 아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신중한 표정을 유지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진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차라리 모든 걸 걸고 싸워보겠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아라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이진수 씨는 안전한 곳에서 증거를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때가 되면 제가 신호를 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만난 이름 모를 청소부. 그녀는 그의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약해 보이는 두 사람의 동맹이 그 깊은 밤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이진수와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후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박서연은 맹수적인 직감으로 그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이진수가 더 이상 자신 앞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더욱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은 청소부 김민서의 태도였다. 이전까지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요즘의 그녀는 달랐다. 여전히 순종적으로 시키는 일을 했지만 그 모습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한 눈빛으로 주변을 관찰할 때면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박서연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최민호 과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최 과장은 박서연의 성공의 빌부터 승진해 온 인물로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팀장님. 특히 이진수 대리, 요즘 부쩍 조용해진 게 마음에 걸립니다. 최 과장은 박서연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장구를 쳤다. 박서연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불안했다. 이진수가 자신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저 청소부가 그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 텄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힐 수도 있었다.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자잘한 괴롭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잔인하고 완벽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계획을 실행할 날이 왔다. 박서연은 아침 회의에서 R&D 부서에서 개발 중인 신형 반도체 시제품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했다. 그리고는 극비 데이터가 담긴 특수보안 USB를 책상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다. 그것은 작지만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최민호 과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후 아라가 전략기획팀 사무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최민호 과장은 중요한 통화를 하는 척하며 급하게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는 아라의 청소 카트 옆을 지날 때 주머니에서 몰래 그 보안 USB를 꺼내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 USB는 소리도 없이 카트 바퀴 근처로 굴러 들어갔다. 최 과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아라는 그 모든 것을 시야의 가장자리로 포착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약 1시간 후 사무실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서연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USB가 없어졌어. 내 책상 위에 둔 R&D 보안 USB가 사라졌다고. 당장 보안팀 불러. 그녀의 연기는 오스카상 후보감이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몇몇은 박서연을 도와 책상 주변을 수색하는 척했다. 이진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보안팀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박서연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고 최민호 과장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아까 제가 복도를 지날 때 김민서 씨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한 통화 중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혹시 그의 말은 교묘하게 아라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아래게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보안팀장은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다. 그는 먼저 복도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라의 청소 카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카트의 모든 수납 공간을 샅샅이 뒤졌다. 아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최민호 과장이 저쪽 주머니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라며 카트의 작은 옆주머니를 가리켰다. 보안팀장이 그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잠시 후 그의 손에는 문제의 보안 USB가 들려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박서연은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입을 가리며 세상에, 어떻게 우리 회사 기밀을 훔치려 하다니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직원들은 아라를 향해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청소부 주제에 간도 크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험악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아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팀원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녀가 끌려 나가는 순간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이진수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 행동도 하지 마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 네가 판 무덤에 네가 직접 들어왔구나. 폭풍우가 마침내 시작되었다. 보안팀 사무실 안쪽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인 작은 조사실은 냉기로 가득했다. 고아라는 팔짱을 낀 채 자신을 신문하는 보안팀장과 법무팀 직원을 담담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영락없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겁에 질린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조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민서 씨. 정말 그 USB를 훔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청소 카트에서 명백한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법무팀 직원이 회유하듯 말했지만 아라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제 카트에 넣은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조차 없었다. 보안팀장은 답답하다는 듯 책상을 내리쳤다. 그럼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일개 청소부인 당신에게 원한을 품을 사람이 이 회사에 있기라도 하다는 겁니까? 그들의 편협한 시각 속에서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었기에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릴 만한 존재 가치조차 없었다. 아라는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지친 듯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닙니다. 시간만 흐를 뿐 조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결국 아라는 규정에 따라 외부와 한번 통화할 권리를 요청했다. 보안팀장은 마지못해 허락하며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감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다. 아라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이었다. 여보세요. 아라는 약속된 대로 겁에 질린 여동생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오빠, 나 민서야. 나 지금 좀 일이 생겼어. 조사관들은 오빠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눈치였다. 아라는 계속해서 코드를 섞어 말했다.
급한 일은 아니고 아빠가 부탁하신 화분 제일 큰 걸로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에 배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때 맞춰서 꼭 좀 와줘. 수화하기 너머에 강민주는 순간 침묵했다. 하지만 아라는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화분은 계획을, 제일 큰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월요일 아침과 중요한 손님들은 방역을 실행할 시간과 장소를 의미했다. 잠시 후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민서야. 걱정하지 마. 월요일 아침에 오빠가 꼭 갈게. 아무 걱정 말고 있어.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조사관들은 그저 평범한 가족 간의 통화라고 치부했지만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진 후였다. 한편 엘리시안 그룹의 최상층 회장실에서 강민주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평온한 얼굴 이면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단 말인가. 그는 즉시 내부 직통 회선을 통해 비서실장과 법무총괄이사 그리고 오직 그만이 존재를 아는 특수내부 감사팀의 팀장을 호출했다. 5분 내로 내 사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회장실에 모인 3명의 핵심 인물들은 강민준의 지시에 숨을 죽였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월요일 오전 10시 전략기획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릴 대회의실을 무대로 준비한다. 그 시간까지 박서연 팀장과 VNC 컨설팅의 모든 비리 증거, 그리고 최민호 과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놓치지 마.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엘리시안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그의 의지에 따라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다시 조사실에 홀로 남겨진 아라는 차분하게 상황을 복기하고 있었다. 박서연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그만큼 허술한 구석이 있을 터였다. 오만한 인간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나머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아라는 최민호 과장이 USB를 떨어뜨리던 순간부터 보안팀이 그것을 발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계획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시 보안팀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온 그에게 아라는 아주 순진하고 어리석은 질문인 척 입을 열었다. 팀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중요한 USB는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 다 기록이 남는 거 아닌가요? 그 USB 마지막으로 보안팀에서 박서연 팀장님께 전달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에 보안팀장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즉시 내부망으로 보안 물품 관리 로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의 USB는 박서연 팀장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그녀에게 지급되었다. 하지만 최민호 과장이 아라가 복돼서 무언가를 줍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시간은 오후 1시 45분이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의 증언에 결정적인 모순이 존재했다. 보안팀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라를 바라보았다. 이 청소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던진 질문일까? 그는 일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아라를 주말 동안 회사 내 격리시설에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박서연의 압력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신도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해졌기 때문이었다. 문이 잠기고 아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그리고 그녀의 남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무대의 막이 오를 월요일이 기다려졌다. 월요일 아침 엘리시안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회의실 정면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전략기획팀의 박서연 팀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최종 발표하는 그녀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운명의 날이었다. 박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에 넘쳤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은 그녀의 우아함과 지성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지난 주말 동안 눈엣가시 같았던 청소부를 회사 기밀 절도범으로 몰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다. 이제 그녀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부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제안할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우리 엘리시안 그룹을 다음 시대로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이진수가 피땀 흘려 만든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유창하게 설명해 나갔다. 복잡한 시장 분석과 대담한 비전이 어우러진 발표에 임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박서연이라는 유능한 인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회의실 뒤편 배석 자리에 앉아있던 이진수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이 도둑맞아 화려하게 포장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문이었다. 그는 지난 주말 내내 공포에 떨었다. 김민서라는 청소부는 절도범으로 구금되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희망을 놓아버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끌려가기 전 보냈던 미세한 신호, 그 알 수 없는 믿음 하나가 그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박서연의 발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며 화려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우리 엘리시아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시장의 독보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허름하고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 바로 며칠 전 회사 기밀을 훔친 혐의로 구금되었던 김민서가 회의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보안팀장과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담은 이진수가 따르고 있었다. 순간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박서연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감히 저 천한 것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온단 말인가. 그녀는 이성을 잃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보안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으로 나서서 임원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임원 여러분. 회의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과 최근 발생한 보안물품 절도 미수 사건 사이에 심각한 연관성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모든 관련자의 대질 신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보안팀장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는 이미 범죄가 입증된 사람이야. 저런 미친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중요한 자리를 망칠 셈이야.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보안팀장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박서연이 조작한 증거에 시간적 모순을 발견한 이후 더 이상 그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죽일 듯이 쏘아보는 박서연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는 당당한 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다. 경노한 악마의 얼굴을 한 박서연과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한 심판자의 얼굴을 한 청소부. 극적인 대립 속에 회의실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이제 곧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잔혹한 진실의 막이 오를 참이었다.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곧 자신의 통제에 정리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향해 연민을 자아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개 청소부와 실적 없는 말단 대리가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벌이는 저급한 연극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엘리시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런 하찮은 것들의 음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아라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서연 팀장님 연극은 지금 팀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녀는 보안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보안물품 관리 로그와 어제 제게 혐의를 씌웠던 복도의 CCTV 영상을 이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안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트북을 조작했고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는 2개의 화면이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보안 USB의 지급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민호 과장이 복도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이었다. 아라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USB가 박 팀장님께 지급된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하지만 최민호 과장님이 제가 복도에서 무언가를 줍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시간은 그보다 45분이나 빠른 1시 45분입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최 과장님은 급한 통화를 하느라 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영상 속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명백히 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라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아라의 옆에 서 있던 이진수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스크린에 미러링했다. 화면에는 그가 6개월 전 처음으로 작성했던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 파일과 그 파일을 박서연 팀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던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파일 생성 날짜와 이메일 발송 시각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박서연을 신뢰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서연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것들이 해킹해서 증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부회장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아닌 발악하는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열렸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자 절대 권력자인 강민준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임원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준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박서연은 물론 다른 임원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쳤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사람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고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맞춤 정장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그 행동 하나에는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한 애정과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얼어붙은 임원들과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박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둥과도 같았다. 이 사람 여러분이 김민서 씨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제 아내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안주인인 고아라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강민준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제 부탁으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보석이고 누가 썩은 뿌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모든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청소부가 이 회사의 안주인이자 회장의 아내였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녀의 오만했던 세계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결국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화려했던 여왕의 몰락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고 완전했다. 대회의실의 시간은 강민준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잠시 멈춘 듯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고아라와 강민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임원들은 거대한 충격 속에서 그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강민준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는 보안팀장과 법무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서연 팀장과 최민호 과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사내 감사팀에 신병을 인계해 횡령 기밀 유출 시도, 직권 남용 무고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검토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치의 관용도 없을 거요.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절대적이었다. 보안팀원들이 다가와 박서연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제야 정신이 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 이거 놔, 날 건드리지 마.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처절한 애원은 더 이상 아무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힘없이 질질 끌려나가며 고아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고아라, 네가 감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외침은 텅 빈 복도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충실한 신복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대 뒤로 퇴장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회의실에서 강민준은 싸늘한 시선으로 남아있는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들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소? 유능한 직원이 짓밟히고 부패가 싹트는 동안 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 당신들의 무능과 방관이 오늘과 같은 비극을 낳은 거요. 그의 질책에 임원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사의 대대적인 개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임원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던 이진수에게로 다가갔다. 고아라가 먼저 이진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고마워요, 이진수 씨.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강민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진수 대리, 당신의 능력과 정직함은 내가 보증하지. 오늘부로 당신을 전략기획팀의 신임 팀장으로 임명하겠소. 그리고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당신의 책임해 엘리시안 그룹의 공식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오. 당신의 꿈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펼쳐 보이시오. 파격적인 승진 인사에 이진수는 물론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다. 이진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엘리시안 그룹의 모든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전 직원의 모니터에 긴급 사내 방송 화면이 떠올랐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민준 회장, 그리고 그의 곁에 선 고아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직원들이 기억하는 김민서의 고요하고 강인한 눈빛 그대로였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박서연 전 팀장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들의 해고 및 법적 조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엘리시안 그룹의 새로운 경영 방침을 선언했다. 직위구화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오직 실력과 성과만으로 평가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그의 연설은 짧았지만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고아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엘리시안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을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빌딩은 회장이나 임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제 엘리시아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부당한 권력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제가 회장님 곁에서 지켜보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회사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사내 게시판은 직원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회사 전체를 감쌌다. 방송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강민주는 조용히 아라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여보. 아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시작인걸요. 그들의 눈앞에는 새롭게 태어날 제국의 희망찬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끝났고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엘리시안 그룹을 휘감았던 거대한 폭풍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회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건전한 논쟁을 벌였다. 부서 간에 보이지 않던 벽도 허물어져 협력과 소통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단연 전략기획팀이었다. 신임 팀장이 된 이진수는 이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공포가 아닌 열정으로 일했다.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나왔고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전사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자리,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고아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 뒤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내부감사위원회라는 신설 조직의 수장 고아라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확고히 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회장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언제나 모든 직원들에게 열려 있었다. 그곳은 부당함을 겪은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의 보루가 되었다. 그녀는 박서연처럼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가 도입한 직원 보호 프로그램과 투명 경영 시스템은 엘리시안 그룹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직원들은 이제 회사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청소부 김민서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보았던 문제점들을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로잡고 있었다. 한편 세상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박서연의 소식은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수십억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민준이 지시한 감사팀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 앞에 결국 무너졌다. 법원은 그녀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화려했던 여왕의 시대는 차가운 교도소의 철창 속에서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고아라는 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피곤해 보이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위원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아라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야말로요. 요즘 매일 야근이잖아요.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창가로 이끌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엘리시안이라는 로고를 밝힌 그들의 빌딩이 굳건히 서 있었다. 몇 달 전 아라가 청소부의 모습으로 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복수를 다짐했던 바로 그 창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다. 강민준은 그녀를 뒤에서 부드럽게 껴안으며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아래가 어떻게 썩어가는지도 모른 채 앉아 있었겠지. 당신이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어. 아라는 고개를 돌려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죠. 당신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같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그들이 함께 일으킨 조용한 혁명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엘리시안 그룹의 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욕망과 부패의 상징이 아니었다. 정직한 땀과 뜨거운 열정이 존중받는 새로운 제국의 희망을 알리는 등불이었다. 고요한 회장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정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